노력해 보신 거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패드에 증거인멸. 아니에요, 있어요. 티 안 나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직접 나열해서 뭐 조금씩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느끼는 게 먼저고, 일단 부분집합들이 공집합을 제외한 15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1짜리 있을 거고 2짜리 있을 거고 2에 2승짜리 있을 거고 2에 3승짜리 있을 거고 뭐 2개짜리면 뭐 2하고 2에 2승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하고 2에 2승하고 2에 3승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인데 새로운 함수가 뭐예요? 모든 원수의 곱을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다 곱해버리란 얘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1이라는 숫자가 몇 개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1이라는 애가 포함된 것만큼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결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얘가 몇 개인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 그럼 1이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3승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1이라는 애가 2의 3승계니까 얘는 표현을 어떻게 돼요? 2의 3승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얘는 1의 8승. 이렇게 느끼라고. 못 느끼겠으면 쓰면서 느끼라고. 그러면 2라는 애도 몇 개 있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쭉쭉쭉 해서 2가 있단 얘긴데,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제외하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 보니까 얘네들은 다 2의 3승계씩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그럼 얘는 2의 8승이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2의 2승도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의 2승인데 얘도 결국은 8개네? 그러면 얘는 2의 2승이 8개를 곱해야 되니까 얘는 2의 16승이 될 거고,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느낀 거지. 느꼈죠? 내가 다 해줬잖아. 느꼈지? 여기까지 느꼈으면 이제 쭉 이제 계산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2의 3승도 8개니까 2의 24승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거를 또 뭐 한 거야? 이거를 또 곱했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 2에 뭐 얘는 1승이니까 그러면 8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느꼈으니까 얘는 뭐 딱히 새롭게 다시 느낄 거 없죠. 그쵸? 패턴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3이라는 애도 일단 하나를 제외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까 2의 4승계지. 그러니까 16개씩 있죠. 그러면 얘는 16개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되더라도 일단 시간을 녹여서 일단 나열을 해보면서, 나열을 해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2줄 해보고 느끼냐, 3줄 해보고 느끼냐, 4줄 해보고 느끼냐, 뭐 이런 차이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패턴을 잡아낼 생각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포함되는 개수를 구하는 패턴의 문제가 가장 많으니까. 누나 어딜 보는 거야? 왜 멍 때리고 있어? 됐죠?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요. 집합이 왜 계속 이런 게 나오냐면, 우리가 집합을 왜 배우시냐면, 반도체 쪽은 집합으로 엮으시면 돼요. 이게 논리회로에서 나오는 이론을 집합에서 배우는 거라. 그래서 집합 쪽은 저기
네, 논리회로 쪽으로 엮으시면 돼요. 수행평가 나오시면 혹시 탐구보고서나 이런 거 하시면 공학분들은 이쪽으로 엮으시면 그래서 왠지 뭔가 하는 게 다 약간 좀 그래. 약간 좀 여기부터는 봐봐. 자, 부분집합 S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3이 S의 원소면 5도 S의 원소면 그러면 이거이면 이것도 S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놓고 다음 중 반드시 S의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랍니다. 자, 그럼 봐봐. S라는 집합은 일단 이것도 느끼는 게 중요해. S라는 집합은 일단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패턴을 니네가 일단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뭔가 패턴이 비슷한 게 보여요? 안 보여. 눈이 없어. 봐봐. S는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지금 이걸 읽어보면 이건 무한집합이야. 끝이 없어. 왜냐하면 좀 느껴봐, 아가들아. 봐봐.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이 S의 원소고 5의 S의 원소라고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S의 원소래. 근데 A하고 B는 뭐래? S의 각각의 원소래. 그러면 봐봐. 3만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3이 S의 원소야? 그럼 3 플러스 3인 6도 S의 원소가 돼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3하고 5가 S의 원소니까 8도 S의 원소여야 되겠네? 5하고 5가 S의 원소니까 그러면 10도 S의 원소여야 되겠네? 그러면 3하고 8하고 더한 11도 S의 원소여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S의 원소는 쭉 타고 가는 거야. 만약에 S에 11이 없어. 이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돼. 오케이? 반드시 있어야지. 3하고 10이라고 그랬지. 5가 S의 원소인데 5 더하기 5가 S의 원소에 없으면 어떡해? 그럼 명령을 틀린 거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7이라는 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7이라는 애는 여기 있는 애 가지고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 원소는 아니라는 거야.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알려준 거 내에서는 얘는 필수 원소는 아니라고. 그런데 8하고 9하고 9는 어디 있어요? 3하고 6하고 하면 9도 S의 원소지. 그럼 얘도 필수 원소야. 나머지는 다 필수 원소. 근데 얘는 필수 원소가 아니니까 틀렸다. 이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 문제? 근데 5가 있으면 2가 있다고요? 5가 있으면 2가 있다고요? 그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3이 있고 5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추측은 금지예요. 아니 봐봐. 이거는 시작을 해준 거잖아. 처음에 3하고 5는 있어. 근데 이 5라는 애가 3 더하기 2로 만들어졌다고 어디 써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 추론을 여기서 하고 난리야? 아니 왜 추론을 여기서 하고 난리야? 아니 3하고 5는 필수 원소라고 얘기를 했잖아. 거기부터야. 그러니까 S라는 애는 내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하고 5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먼저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도 S의 원소라고 얘기했지. 언제 왜 빼고 난리야? 응? 아니 나 저거 빼고 그냥 숫자가 없다 생각하는 됐어요. 됐어요. 여기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찝찝해. 나도 찝찝한데 어떡하지? 순혈조합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래? 왜 자꾸 세계관을 확대하고 있어? 그냥 나와 있는 거 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자, A라는 집합에 대한 명령어야.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자. 써 있는 것만. 만약에 X가 A의 원소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X분의 64도 A의 원소여야 해. 근데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자연수 안에서만 이루어진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아니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냥 패턴만 익히면 돼요. 패턴만. 그럼 봐봐. 자연수니까 A의 1이 원소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1이 A의 원소면 반드시 누구도 있어야 돼. 반드시 얘는 64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64가 A의 원소면 64분의 64인 1도 A의 원소야. 그럼 서로 자기끼리 만족시키니까 A의 집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뭔 의미인지 알겠죠? 그쵸? 멍 때리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2가 A의 원소면 이렇게 되는 거야. 2가 A의 원소면 반드시 누구도 원소여야 돼? 32라는 애도 A의 원소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따로 돌아다니면 안 돼.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문제를 만족해야 되니까. 3이 A의 원소면 3은 안 되지. 4가 A의 원소면 그럼 얘는 16도 반드시 A의 원소여야 돼. 이해되죠? 뭐라고요? 그럼 다 두 개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거야. 봐봐, 방금 3은 왜 안 됐어요? 3이 원소면 3분의 64가 A의 원소인데 지금 A는 뭐야? 자연수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니까 걔는 소용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8은 아이고 외롭겠다. 8은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오케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괜찮다고. 됐죠? 됐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죠? 자, 그러면 A의 개수는 A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의 개수는 몇 개? 이거를 만족하는 A의 집합은 몇 개? 4개? 그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4개는 무슨 씨. 자, 얘네들은 필수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소 3개짜리 가능합니까? 3개짜리? 3개짜리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그럼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1, 4가 아니라 1, 8, 64 이거 만족 안 해? 만족하잖아. 1 대입하면 64 있고 64 넣으면 1 있고 8 넣으면 8이니까 만족하잖아.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러면 얘도 A 집합이 될 수 있다고. 오케이? 또 3개짜리 28, 32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8, 16 가능하죠. 3개짜리는 3개 나올 수 있겠지. 그쵸? 4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끼리 짝지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1, 2, 32, 64 이렇게 되겠지. 야, 4개짜리가 몇 개 나오겠어요? 3개 나오겠지. 32지. 그쵸? 그 다음에 1하고 4하고 16하고 64.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16하고 32. 이렇게 해서 4개짜리 나오겠지. 그 다음에 몇 개짜리 나올 수 있어요?
5개짜리 나올 수 있지. 5개 하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4개씩 묶은 거에 8을 다 집어 넣으면 5개짜리 나오겠죠? 6개짜리는 2개짜리를 다 사용한 거지. 7개짜리는 이제 이걸 다 쓴 거야. 이게 A, 집합 A의 개수야. 오케이. 뭔 문제인지 알겠죠?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문제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몇 개? 7개.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몇 개? 최소값은 1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지. 시켜보고 싶긴 한데, 그쵸? 오늘 집합만 끝내면 되잖아. 도형이동은 모의고사 다 풀었어요? 실시. 뭘 몰라.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뭘 넣으라고 알려줬잖아. 아니, 그거 하나만 넣고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계속 넣어야지. 계속 넣으면서 계속 느껴야지. 느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됐어. 해봤으면. 합시다. 오세요. 자, 이 문제의 패턴도 봐봐. 아니, 지금 A라는 집합이 어떤 건지를 지금 우리는 수식으로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식으로 본다고 이거를 내가 기억, 니은, 이것을 바로 다이렉트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뭐 하자고? 느낄 때까지 나열해보자고. 일단 얘가 스타트 끊어줬잖아. 1부터 시작하래잖아. 그러면 1이 A의 원소면 반드시 2분의 1도 A의 원소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새로운 게 또 생겼네? 그럼 2분의 1이 A의 원소면 여기다가 2분의 1로면 뭐예요?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3분의 2도 A의 원소란 뜻이네. 또 생겼네? 3분의 2가 A의 원소면 다시 3분의 2 넣으면 3분의 5잖아. 그러면 얘는 5분의 3도 A의 원소란 얘기네. 또 생겼네? 5분의 3이 A의 원소면 5분의 3 넣으면 5분의 8이잖아. 8. 그러면 8분의 5도 A의 원소네? 뭐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보기에서 뭘 원하는지 보세요. 3분의 2는 A의 원소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 A의 원소면 지금 이렇게 나열한 거 봐봐.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3분의 2였고 그 다음에 5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8분의 5였는데 내가 계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얘를 뒤집어서 여기다 넣은 거 아니야. 그리고 2를 더했잖아. 2를 더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번분수가 돼서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해서 얘 나온 거잖아. 1이랑 더했으니까 통분하느라고. 얘랑 더해서 얘 나왔고 얘랑 더해서 얘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n분의 n이 원소라면 이거의 원소라면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패턴 보이잖아. 얘랑 더한 거 n 플러스 n분의 얘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못 느꼈다고 해도 그냥 여기다가 직접 넣어보셔도 되죠. n분의 n이 a의 원소니까 여기다 n분의 n 직접 넣어봐. 그래도 어차피 얘가 나오는 거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틀렸죠? 니은은? A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은 1뿐이다. 야, 지금 패턴이 이거라며. 이게 이 다음에 정수가 나오겠니? 무조건 아래가 위에보다 크잖아. 같을 리가 없잖아. 계속 더하면서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정수는 1뿐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별거는 아닌데 별거 아닌 것 치고 시험에 100%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일단은 연습은 하긴 해야 됩니다. 요거는 살짝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일단 집합의 연산법칙이에요. 원래는 연산법칙의 시작이 원래 니네 교과서상으로는 합집합, 교집합인데 그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워버렸고. 자, 여기부터 그냥 시작할게요. 자,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 이거는 교집합만 설명했지만 합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무슨 법칙인지 우리가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와, 시험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무슨 법칙인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를.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은 쓰세요. 자, 이거 무슨 법칙? 지금 위치를 뭐 했어?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야. 자, 이거랑 A 교집합 B 교집합 C야.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다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B하고 C, 합집합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다. 그냥 B하고 C하고 교집합을 먼저 한 다음에 A와의 교집합.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얘를 먼저 한 다음에 C와의 교집합. 어차피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부호가 같을 때 이렇게 합시다. 알겠죠? 둘 다 교집합이든 아니면 둘 다 합집합이든 하여튼 부호가 같을 때 이거를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A 합집합, B 교집합 C야. 자,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달라.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쵸? 얘는 어떻게 한다고? A 합집합을 부호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라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자, 얘가 뭐냐? 얘가 분배 법칙. 내가 이거 왜 신경 쓰라고 그러냐면 이름이야 그냥 직관적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분배 법칙인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근데 애들이 자꾸 이걸 결합 법칙이라고 해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과정에서 요 과정으로 가는 걸 우린 쓸 거야. 굳이 있는 걸 우리가 왜 분배하겠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걸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과정으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자, A 합집합 B 이거의 전체 여집합. 자, 이거는 여집합을 안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게 자, 전체 집합이 있고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미 단어에서 나왔잖아. 여사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모든 애들 이거를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C자를 씁니다. 이게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그거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이 여집합은 안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요. 대신 안에 있는 이 기호는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면 합집합으로 그냥 반대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드모르간 아저씨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얘는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는 패턴을 보세요.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교집합의 여집합이 뒤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직접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차집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의 용어들을 일단 방식이야 뭐 그냥 한번 보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일단 우리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떤 법칙을 쓰고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에 점점점에서 네모칸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뭐 다음 중 옳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해놓고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은 법칙을 뭐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얘 가지고 하시는데, 봐봐. 우리가 이 법칙은 왜 쓰겠어?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얘가 뭘 말하는지가 되게 불분명하거든? 그거를 식을 좀 내가 간단하게 나타내서 한눈에 확인하자야. 그러면 얘네 법칙들을 써서 간단하게 할 건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내가 건드려야 될 게 뭐겠어요? 남들은 지금 다 합집합, 교집합인데 얘만 빼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복잡한 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되는 애는 얘부터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야 나머지를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거요. 누나 오늘 되게 힘드신가 봐. 지금 되게 힘들어 보여. 아니 왜? 오늘 금요일이잖아. 아니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힘들고 금요일은 금요일이라서 힘들면 씨부라 수요일만 수업 제대로 하는 거야? 그냥 너의 삶이 힘든 거지? 토요일 빼고 다 힘들어. 일요일은 내일, 월요일이라 힘들어. 토요일은 내가 힘들어. 아씨. 토요일은 왜요? 어? 토요일은 왜요? 아니 아침 6시에 자는 사람이 7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나 토요일 7시 반에 일어나. 학원에 9시까지 와. 10시 반 첫 수업이야. 진짜 10시 수업. 자, 화목토반 애들은 10시 반 수업이에요, 토요일날. 진짜 싫어. 그쵸. 진짜 싫겠죠. 10시 반에 수학. 나도 힘든데 차라리 그게 나아. 자, 해봅시다. 자, 이거는 과정을 니네가 쓰시면서 계속 연습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밑에다가 과정 쓰시면서 연습하세요. 자, 일단 자, 얘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자, 어디부터 건드리자고? 어디부터? 마이너스부터 건드리자고. 마이너스부터 건드리면 일단 얘는 뭘로 바뀌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쵸? 그 다음에 합집합. 얘는 뭘로 바뀌어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여사건의 여사건은 본사건이죠.
그러니까 A, B 교집합 A 이렇게 되죠. 그죠? 더 건드리고 싶어요? 안 건드리고 싶어요? 건드리고 싶어야 될 텐데. 아니면 이게 뭐라고 딱 얘기하려면 넌 뭐 해야 돼?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A, B. 그죠? 봐봐. 왼쪽 게 뭐야? 왼쪽 게. 왼쪽 게 B의 여사건. B의 여사건에서 A와 겹치는 거. 아, 여기네. 이거의 합집합.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우리는 연산법칙을 쓰는 거야. 최대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데까지 연산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뭐가 보여? A 교집합에. 여기도 A 교집합이 보이는데 위치가 조금 거시기 하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거 막 생략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쓰인 법칙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위치를 바꿔주고. 자, 위치를 바꿨으니까 A 교집합, A 교집합. 위치를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교집합. 이렇게. 그러면 얘는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B의 여집합하고 B하고 합칩니다. 뭐야? B하고 B의 여집합하고 합치면 뭐야? 전체죠. 그쵸? B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치래잖아. 그러면 얘는 전체 사건이지. 요거지. 그쵸? 그러면 A하고 전체 사건하고의 교집합은 뭐야? A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A가 나오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졸라 억울하네. 그래서 니네가 서술형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연산법칙을 썼을 때 다음 중 사용하지 않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니네가 어차피 풀어서 객관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빈칸을 해놓든가 그거보다는 일단 이거를 이렇게 내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네모 박스 해서 이제 쓰는 거야. 자, 해봐. 소영아. 맨 처음에 뭐 했어? 아, 나 이런 침묵 싫어하는데. 하율아 뭐 했어? 맨 처음에 차집합 썼어. 그 다음에 뭐 썼어? 교환법칙 썼어. 그 다음에 뭐 썼어? 결합법칙 썼어. 졸라 자연스러웠어. 야, 나 순간 속았잖아. 야, 나 속았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라고 한 거야. 이씨, 죽여버리겠다. 분배법칙이라고. 아니 1초라도 움찔했으면 내가 의심을 했을 거야.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가지고.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 알겠죠?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분배법칙이잖아. 그쵸? 이게 신경 쓰셔야 된다니까. 됐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몰라요. 아, 그래? 뭐 어떻게 해? 2번, 3번을 해주고 4번을 할래요? 4번 해주세요. 야치세요? 1번, 4번을 아니에요. 얘가 더 쉬워요. 차라리 2번이 더 거시기 하겠구만. 4번. 지옥 간다. 대가로는 어떻게 해요? 뭐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네.
아이씨. 뭐가 먼저예요? 안에 있는 게 먼저죠. 아니, 대가 큰 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 양반아. 그러니까 안에부터 차근차근 하라는 거죠. 자, 일단. 자, 하나씩 건드려 봅시다. 하나씩. 일단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 일단 요거, 요거, 요거. 일단 요거부터 건드려 주셔야죠. 그쵸? 건드려 보세요. 자, 일단 이거 건드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A 교집합.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덩어리에 여집합이지. 근데 여기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이제 날라가네. 그쵸? 날라가죠?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것도 B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이니까 이 여집합도 날라가네. 그쵸? 그러면 그냥 A. 요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해볼까? 뭘 정리할까? 이거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법칙 다 따져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A가 두 개 있잖아. 응? 그냥 내 맘대로 삭제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연산 법칙이 있는 건데 A 교집합 B 이렇게 일단 바꿔주셔야죠. 그쵸?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A 교집합 A의 교집합 B.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A가 뭐니까? A니까.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합집합. 그 다음에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누가 공통이야? B 교가 공통이지? 그러면 얘는 B 교 A 합 B 교 A 여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 교 그러면 A 합 A 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B 교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얘는 B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준비. 유림아 준비. 여기 드물어 간 아저씨가 어딨어? 찾아. 뭐 했어? 내가? 여기서? 여기 빼기가 없는데? 내가 언제 차집합했어? 아니 그 아저씨 왜 자꾸 불러? 나 지금 뭐 했어? 얘랑 위치 바꿨잖아. 교환 법칙. 나 여기서 뭐 했어? 결합. 여기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서 뭐 했어? 교환. 여기서 뭐 했어? 묶었네? 묶었어. 결합했어. 뭐라고? 분배 법칙.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재미없다 이제. 4번 실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는 뭐가 보였어요? 얘가 보였죠, 얘가? 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얘도 아이고 이쁘게 위치 잡고 있네요. 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교집합
B 합집합. 연결고리 잘 보세요. 얘도 A 역 합, 그 다음에 B 교 B 역.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보니까 A 교집합 전체 집합이 나온 거고요. A 여 합,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B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공집합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A 교 이거니까 그냥 얘는 A가 되는 거고요. A 여 합 공집합이니까 그냥 A의 여사건이 되는 거고요. A하고 A 여사건 전체 하니까 얘는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단계를 한번 써보면 내가 여기에서 뭘 썼다? 분배 법칙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한 거 없고, 그 다음에 한 거 없고. 뭐야? 분배 법칙밖에 없네? 분배 법칙밖에 안 썼어요. 됐어요. 분배 말고 또 뭐 쓴 사람은 없죠? 그쵸? 분배밖에 안 썼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도 보세요. 이 문제도 봐봐. 문제를 느껴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한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야. 항상 옳은 게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걸 질문한 거였어. 항상 이상한 거 같아. 항상 이상한 거. 내가 너의 심오한 뜻을 내가 못 느낀 거구나. 오늘 두 번째에서만 해? 아이, 젠장. 아이씨. 존심 상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한번 보고 생각하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생각해! 이러면 니네 못하잖아. 그쵸? 니네 제일 못하는 게 그거잖아. 그쵸? 그걸 또 인정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봐봐.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을 한번 나타내 볼 거야.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 그러니까 A와 B. A와 B 가지고 내가 자, A, B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 보렴 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 문제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겠죠. A, B 요런 거 있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가 지금 생각을 확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은 2가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항상이란 단어가 맨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항상 만족하려면 항상 어떤 식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은 2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이거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려보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경우들이 있지?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그냥 꺼내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겠어요? A하고 B가 완전 이렇게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합쳐진 거? 어떻게? 완전. 오,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점 지금 그게 이거 아닙니까? 안 만난다는 거 아니야. 아니 떨어져 있는 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원의 방정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한점에서만 이렇게 뭐 교점의 개수 구할 거야. 이거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아니 원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양반아 우린 지금 포항관계 하는 거야. 한 놈이 한 놈을 감싸고 있는 이런 거. 그쵸? 야 내가 왜 이렇게 작게 그렸겠어요? 여기 꽉 채우겠다는 심사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위치 바꾼 거. 왜 꼭 A가 커야 돼? B가 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거 뭐야 이 새끼 앞에 다이어그램이지.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랑 다른 거야 이 양반아. 에이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판단이고요.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어떠한 식이 나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족해.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아유, 봐봐. 그럼 봐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참거짓.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나오는 게 몇 번? 몇 번? 2번하고 6번이잖아. 그러면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만족하는 건 몇 번밖에 없어? 6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나오면 나는 머릿속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은 두 가지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이거이면 A 교집합 B는 A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생각하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몇 번? 5번하고 3번이지. 그쵸? 그럼 5번, 3번이 모두 이거 만족하니?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만족한다고 안 한다고. 만족하잖아. 지금 3번 경우도 A 교집합 B가 뭐야? A 교집합 B가 뭐야? A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B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5번은 뭐야? 5번은 A 교집합 B가 뭐야? 얘는 완벽하게 A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항상 만족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그림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 좀 거시기한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이거 몇 번이야? 이거 몇 번? 아니 그려줬는데도 못 찾으면 어떡해. 이거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해야 된다니까. A가 B의 여사건에 속한대. 아 이거 보고도 모른다고? 아니 B의 여사건이면 여기에요 여기. 6번 될 수 있고요. 어떡해. 집합에서 틀려오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도형의 방정식 이름 어렵게 나와서 거기서 애들 많이 틀려올 텐데 거기에 집합까지 한 숟가락 더? 이거 무슨 자기만족. 2번도 되잖아. 2번도 4번 된다고요? 그것도 지금 4번 되고 5번도 되고 1번도 되고. 너 안 되기만 해봐. B의 여집합은 이건데 B의 여사건은 이건데
여기에 A가 들어가. 그 이만큼은 못 들어가는데 이게 맞다고? 안 되잖아. 이만큼은 못 들어가잖아. A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가잖아. 이만큼 못 들어가잖아. 안 되지. 어려워?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아닌데 나 오늘 집합 끝내야 되는데. 재밌다. 아니 그거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같아. 야, 그걸 그런 마인드로 대답하니까 못 파지, 이씨. 학습이라고 생각해, 이씨. 그걸 무슨 게임이라고 생각해. 빨리 느껴! 빨리 느껴. B의 여집합. 아, 그러니까 니네는 머릿속으로 B의 여집합. 그러면 이렇게 B의 여집합 이렇게 색칠하고, 어? 그리고 A가 색칠한 부분에 다 들어가냐? 그걸 판단해야죠. 됐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 있어. 어떤 자, 좀 이렇게 직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거든? 직관적인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은 실전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A가 B의 여사건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B의 여사건 A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꼭 벤 다이어그램을 꼭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편견은 버리시고, 근데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는 요 6가지 중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푸는 거 있어. 뒤에 보면 나와요. 뭔가 직관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뭐 마찬가지예요. 뭐 A의 여사건이 B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거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게 A의 여사건은 바깥이잖아. 그거를 포함하는 B? 이거 좀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B 이렇게 해놓고 안에다가 A 여사건 이렇게 표현해서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이렇게 한번 펼쳐놨으면, 그러니까 아 저렇게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쓰시면 돼요. 알겠니? 알겠니? 근데 이것도 어차피 중간고사 끝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하는 집합은 안 나와요. 그냥 집합의 형태만 유지가 되는 거고. 너 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냥 사진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아, 영상 어떻게 해서 지금 찍고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공부 안 하실 거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올리면 하시면 되죠. 어? 아, 불금. 자, 팔자도 좋아. 응? 끝나고 학원 가요. 고등학생. 나 내일 학부모 설명해야 하는데 너도 다시 와서 다시 들을래? 아니요. 저 내일 바빠요. 난 한가인 줄 알아. 저 내일 아침부터 어디 가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연산법칙과 이거의 해석에 대한 이제 짬뽕 문제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 그럼 용어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용어 안 쓰고 그냥 빨리빨리 할게요. 그냥 해도 되죠, 이제? 네, 알아서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빠르게 바꿉시다. 얘는 바꾸시면 뭐예요? 이거의 역 이렇게 되는 거고, A교 A교니까 A교에 B 합 B 여니까 뭐예요? 전체죠? 그럼 얘는 그냥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A 교집합 B가 A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죠? 찾아. 몇 번 몇 번.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니네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A교 B가 A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큰 거지. 그럼 B가 큰 거 찾으면 되잖아. 그럼 B가 큰 게 뭐야? 5번이랑 3번이죠. 그럼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으시오는 뭐야? 3번과 5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알겠니? 네. 1번 만족해요? 얘는 만족하네. 5번 만족해요? A에서 B 빼면 어떻게 돼요? 만족하죠. 그러니까 1번은 둘 다 만족하지. 그죠? 2번
B-A는 공집합이다. 만족하죠? 그죠? B-A 하면 뭐가 남아요? 도넛 모양 나오지. 그치? 이만큼이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야.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다. 뭐야, 이건 둘 다 안 되잖아. 그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A하고 B의 여집합 합치면 전체 집합. 만족하죠? A하고 B하고 합집합 그거에 B의 A하고 B의 여집합 그거를 합치면 전체다. 아니죠. 여기 도넛 모양 B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A여 B 합치면 A여다. 얘는 만족하지. 근데 A여 거기에 B를 합쳐.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러니까 A여가 전체 집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니네가 이런 수식을 봤을 때 뭐 였다가 그리든가 얘를 만족하는 거 그려보시든가 두 개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라는 것만 기억하면 어떻게든 찾겠지.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빠르게 해볼까요? 뭐예요? B, 교, A, 여, 교. 교니까 결합 가능하잖아. 교, 얘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교, A교니까 얘는 뭐 필요 없고. 그러면 얘네? 이게 뭐야? 다시 B-A가 공집합이란 얘기네. 야, B-A가 공집합이란 얘기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에서 A를 뺏었더니 남은 게 없대.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그쵸? A가 큰 거 어디 있어? 얘랑 얘죠. 그쵸? 그러면 얘는 3번, 4번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는 A다. 맞죠? 맞죠? 그쵸? A 교집합 B는 A다. 틀렸죠? 맞죠? B-A는 B다. 이건 둘 다 틀렸죠? A 여집합의 B를 합치면 얘는 전체 집합인데 얘는 아니죠. 그쵸? 이 도넛 모양 남죠?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봐봐. 3, 4번이 지금 B가 크다라는 거, A가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부등식이랑.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뜻이야. 여사건을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야. 그러면 작은 거의 여사건이 큰 거의 여사건보다 작겠지. 크겠지. 작겠지? 내가 뭐라고 그랬지 방금? 작은 거의 여사건이 큰 거의 여사건보다 크겠지. 그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양쪽에 여사건 붙이면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틀렸죠? 됐죠? 이 정도 했으면 그쵸? 네. 오늘 이론을 끝내야 돼서 그러면 요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집합에서 마지막이에요. 되게 쉬워요. 3개짜리가 날라갔기 때문에. 뭐라고? 나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이미 앞에서 한 거예요. 저희 집합의 상등. 이게 교과서 순서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뭐 이런 거 내가 해줘야 됩니까? A하고 B가 같답니다. 이거 예전 중학교 1학년 거야. 그래서 여기는 딱히 설명이 없어요. A하고 B하고 같아? 2 있어. 5 없네? 너가 5. 3 없네? 네가 3. 이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살짝 추론 문제로 어렵게 내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중학교 1학년에서 어려운 거지. A, B가 같대잖아. 근데 얘가 3이 있네? 그럼 누군가 3이어야 되겠네? 그럼 뭐 하면 돼? 네가 3일 때, 네가 3일 때, 네가 3일 때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3이면 A는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제 1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보면 A는 뭐예요? 3, 0, 2. 그럼 B는 뭐야? 1 넣으면 2,
2, 3 이렇게 되니까 안 갔네? 탈락.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중학생이 하던 거예요. 이건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근데 A가 뭘 갖고 있어? 2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반드시 2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누가 2야? 몰라. 모르니까 나누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A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뭐였어? 이게 집합의 상등 해석이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와 B는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최적의 풀이는 뭘 쓸 때? 벤 다이어그램 쓸 때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그려. 시각화해. 이제 뒤에 남은 문제들이 다 시각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기본 2개짜리 이렇게 해. 일단. 그리고 이제 숫자를 채워 넣어. 재밌어. 이거 뭐 좀 그지 같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무슨 법칙? 이러면 무슨 법칙? 아니 네가 아까 그렇게 부르지르던 그 아저씨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이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가 1이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죠. 그쵸?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한눈에 보이죠? 그냥 바깥에가 1이란 뜻이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B를 제외한 나머지. B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야? 여기죠, 여기. 근데 바깥에는 1밖에 없다며. 그럼 5, 7은 어디로 가야 돼? 5하고 7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A-B를 구하래잖아. A-B가 어디야? 여기죠. 5하고 7. 재밌지? 재밌다며 아까.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오케이. 하다 이거니까 되게 이것만 내가 내 교재에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이씨 이러다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끝낼 거야.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집합을 배우고 순열 조합을 배우는 게 원래 상식인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게 위치를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집합을 이용한 순열조합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순열조합에서 우리가 집합 문제를 다뤘단 말이야. 그럼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원칙상 니네 순열조합을 먼저 배웠잖아. 그럼 순열조합을 이용한 집합 문제는 내도 내 마음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 안 배운 걸 낸 것도 아니고. 앞서 배운 거를 집합 배웠으니까 그럼 집합과 순열조합 문제를 내겠다.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러면 연락 때리고 싶지만 때릴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나도 교재 만들면서 되게 고민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니네 이 개정된 교육과정을 하면서 내가 순열조합에서 집합 문제를 다 삭제해서 다 날린 거야. 그럼 그 날린 거를 어디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여기다 넣어도 되나? 라는 소박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모르겠어요. 일단 기출문제가 작년 1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냥 조금만 해보려고요. 살짝만 느낌만. 또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느낌 주시면 또 알아서 막 풀고 막 이러니까. 난 꿈도 못 꿔? 난 상상도 못 해? 선생님 오늘 나온 프린트에 저런 것도 있어요.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따 보여줘봐 프린트.
잘 봐. 잘 봐.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의 순서상의 개수. 진짜 애매합니다. 진짜 애매해요. 자, 이게 누구 문제야? 집합 문제야? 순혈조합의 경우의 수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집합이라고 해도 그치, 집합 문제지. 순혈조합 문제라고 해도 그치, 이건 순혈조합 문제지. 선생님 뭐라고 표기하실 거예요? 뭐가요? 저거를 이제 하나를 딱 골라야 되는 집합을 하나씩 이건 순혈조합이죠.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아,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져요. 논리에서 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래? 이게 집합을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순혈조합 문제의 대표 문제였거든. 그래서 원래 순혈조합에서는 이건 무조건 노트 필기예요. 이건 수능까지. 우리 고3들도 확률과 통계에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조금 힘들겠지만 니네한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괜찮아. 조금만 힘내보자. 우리에게 이게 없는데 그냥 얘는 논리대로 사는 애들이 아닌데 그냥 흐르면 흘러가고 앞에서 막으면 막히고 뒤에서 밀면 그건 또 안 밀려. 뚫고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집합 A, B의 순서상이에요. 두 부분 집합. 이거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중에 하나가 만약에 A가 부분 집합이 1하고 3이야. B가 뭐 3하고 5하고 6. 얘는 이런 거야. 이게 한 쌍. 이런 식으로 한 쌍. 그럼 이게 총 몇 쌍이 나올까? 맞긴 해. 근데 내가 순혈조합 재료 알려준 것 중에 사실 있다? 잘 생각해보면 있다? 겹치는 거 개수를 한번 비교하면 들었어? 모르는 그 아무거나 막 하지 마시고요. 그 내가 네 가지 알려준 거 이거는 니네 딱 1년 뒤에 우리 확통할 것. 그렇지. 야, 우리는 순혈조합에서 배운 거를 확 압축하면 결국 4개 남는 거야. 이게 대표야, 대표. 그래서 내가 순혈조합에서 뭐야? 그럼 니는 4가지부터 떠올리는 거야. 미안해. 니네 안 배웠어. 그래서 서갓. 병신 같냐? 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론인 줄 알아? 어? 내가 이거 야, 내가 진짜 확통은 내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나의 피나는 연구를 그지? 좀 이름이 좀 없어 보이긴 해. 근데 가장 직관적이잖아. 얼마 좋아. 잘 봐! 4가지 중에 뭐야? 뭐가 같은데? 뭐가 같아, 이 새끼야? 갖고 다른 거? 같고 다른 거? 다른 거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잖아, 내가. 뭐라, 씨부리 싼 놈. 봐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렸잖아. 그 이유가 있어. 이 정도 했으면 아가 나와야 되는데? 5가 아니라 아가 나와야 된다고, 이씨. 1번아, 너 어디 들어갈래?
야, 이걸 못 느낀다고? 이걸 못 느낀다고? 아니죠. 이제 가운. 야! 빡쳐, 씨.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너 어디 들어갈래? 난 여기. 너 어디 들어갈래? 나 여기. 편지통, 우체통. 편지통 우체통은 뭐야? 편지 우체통. 편지통 우체통이 뭐야, 바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서다. 다. 서로 다르잖아. 같은 접시가 아니잖아. 다른 접시잖아. 이 문제가 뭐였어? 편지, 우체통이잖아. 누가 편지야? 얘가 편지. 누가 우체통이야? 얘네가 우체통이지. 편지 우체통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 야, 너 다 어디 들어갈래? 난 여기 들어갈래. 너 어디 들어갈래? 난 여기. 너 어디 들어갈래? 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순서상이 완성이 된 거야? 1, 2, 3, 2, 5. 이런 순서상이 완료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순서상 부분집합을 무한히 많이 써도 이걸로 다 1대1 대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가 이거의 개수라고. 이게 고3에서 제일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분집합, 순열조합, 확통, 거기에서 이걸로 거시기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오케이, 말이? 그냥 A 부분집합이랑 B 부분집합 개수를 같아야 돼요? A가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이랑 B가 부분집합 나올 수 있는 거? 아니, 그걸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다고. 편지 우체통.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렇게 집어넣는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할 거냐면 이런 것도 할 거야. 얘가 3개야. 얘가 2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게 집합 문제야, 순열조합 문제야,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그치? 얘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편지 우체통을 가르쳐 줬으니까 순열조합이지. 단순히 이거를 만족하는 A, B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이게 왜 순열조합이야?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는 거지. 이러면 내가 진다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푸는 기본 과정이 이거라고.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오케이, 말이? 그래서 만약에 쓴 김에 그럼 만약에 이거 순서상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A 교집합 B 요 자리에다가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어? 5C 6이구나. 6C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 그래서 식 썼으면 확정. 그럼 여기에 6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돼? 그러면 2개 들어가야지. 교집합 하나 들어갔는데. 그럼 남은 거 몇 개? 5C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이에요. 왜 웃는 거야? 왜? 그럼 갑자기 떴어. 나 지금 방금 되게 수치심 느꼈어. 왜 웃은 거야, 근데? 아니야, 너 때문에 웃은 거야. 네가 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맞았어요. 야, 설마 나 때문에 웃었겠어? 내가 지금 뭘 했다고. 뭐 틀렸나? 근데 쟤도 살짝 정상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여튼 진짜 신은 공평하게 다 주진 않는다니까? 뭔가 좀 이상해. 됐어요? 왜 저래? 몰라, 가끔 가도 저러잖아. 이상해. 쟤도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쟤 의사 된다 그랬지? 저 어떻게, 저 환자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 갑자기 아파서 어쩌 나중에 야, 이러면 저 환자 앞에서 저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공이 되기 전에 인터넷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악담을 퍼봐라, 이씨. 아니, 인터 레지던트 때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회진 돌잖아. 그러다가 회진 도는데 뒤에서 갑자기. 만약에 아픈데 붕대를 웃기게 감아놨다고. 저기서 뒤에서 빵 터지면 어떡해. 못하는 거죠, 의사. 나쁜 년.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직관적으로 그냥 뭐 하시는 거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빈칸 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래? 2하고 8이래. 그럼 여기 2하고 8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 딱히 뭐 법칙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뭐. A의 여집합과 B를 합치래. 생각을 해볼까? A의 여집합 바깥에 거기에서 B를 합치래. 그럼 이거 뭐 빼고 다야? 여기 빼고 다지. 순수 A 빼고 전부지. 그 전부에 뭐가 있대? 1, 2, 8, 16이 있대. 그러면 1, 2, 8, 16이니까 2, 8은 여기 있잖아. 그럼 2라고 16은 이렇게 영역에 있다라는 거지. 이 영역에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영역에. 순수 B까지 포함해서. 이 영역에 1하고 16이 있다고. 어디 있는지 몰라. 몰라. 안 알려줬어. 이렇게 된 거지. 어쨌든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하면 되잖아. 좀 안 들어간 게 뭐야? 1 들어갔고 2, 4 없네. 그 다음에 8 있고 16 있고 32 요렇게 해서 A는 요거야 요렇게 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죠? 그쵸? 아씨 안 끝나네. A-B 2, 3 B-A 1, 4 A 합집합 B 여집합 어디야? 6, 7, 8 그쵸? 결정 안 된 데는 가운데밖에 없죠.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밥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교육과정이 근데 이거 아마 니네 문제집 풀다 보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을 건데 이건 원래 교육과정이 아니야. 난 분명히 봤어. 그 저번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이번 말고 저번 교육과정에서 분명히 난 그 지침서를 읽고 내 책에서 뺀 거거든. 근데 알잖아. 빠졌어. 근데 문제집엔 있어. 그 문제집을 보고 아니 그 교사들은 지침서를 안 보나? 몇 개 학교에서 이렇게 이거를 기출로 냈어. 3개짜리를. 근데 그게 내가 가르치는 지역은 아니어가지고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서 냅두긴 했는데 일단 작년에 이 지역 학교에서는 일단 안 나온 거예요. 아니 교육과정 2번 바뀌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알겠지. 그래서 3개짜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책에서도 내가 교육과정 외라고 써놨어요. 알겠죠? 혹시 몰라서 명심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합니다.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뭐가 겹쳐? 이게 A 집합과 B 집합이잖아.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생짜배기로 더해버리면 교집합이 2번 체크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 이거거든. 예전 교육과정에 이게 중학교 1학년 거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이걸 배웠어. 고등학교 집합에서 나오는 게 A야. 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짜리가 고등학교에서 나왔거든. 이 3개짜리가.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알겠죠? 그런데 3개짜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빠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잘 들어. 네가 빠졌다며 이러면 죽여버린다. 나 분명히 설명했어. 얘가 빠진 거야. 잘 들어. 3개짜리가 다 빠진 게 아니라 얘가 빠진 거라고.
지금 나오는 3개짜리는 이렇게 나와.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굳이 이거를 안 써도 되거든. 근데 얘는 반드시 얘를 써야 돼. 그래서 얘가 날아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겁니다. 3개짜리는. 알겠죠? 지금 나의 고민이 보이지? 아니 근데 이거 1학년 거라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 아이 됐어 한 3문제 풀어주면 알아서 풀어오겠지. 자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저 따라하세요. 그냥 저 따라하세요. 자 이거는 다 시각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본 세팅이에요. 이 문제 나왔으면 이게 기본 세팅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준 거 쓰세요. 자, 얘가 50이고, 얘가 27이고, 얘가 32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 43이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랑 그냥 더해. 그냥 더하면 뭐야? 59잖아. 얘랑 더하라고. 더하기, 더하라고. 더했는데 A 합집합 B가 이거지? 그러면 43이지? 몇 개 오버됐어? 16개 오버됐지? 이거 찾은 다음에 여기에 16 써.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자, 순수 A 뭐야? 11 써. 순수 B 뭐야? 16 써. 그 다음에 이거 다 합친 게 43이라며. 근데 전체가 50이잖아. 7 써. 아,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뭘 물어보든 내가 다 채웠는데 뭐 대답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지? 그죠? 됐네. 다 풀 수 있지? 얘도 사회생활 좀 하네. 여기서 아니요? 뭐 이런 애들 있거든. 사회생활 더럽게 못하는 애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그래 우리 2학년들 맨날 지각하니까. 자 이렇게 기본 세팅 해놓고 시작. 얘가 27 32 합집합이 46이야. 둘이 더하면 59인데 몇 개 오버? 몇 개 오버 됐어? 13개 오버 됐네. 그럼 오버된 거만큼이 겹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순수 A 14, 순수 B 19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빼기 B잖아. A 빼기 B니까 14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 내가 숙제를 이것까지 내가 집합 숙제를 난 오늘 당연히 여유 있게 끝날 줄 알고 내가 끝까지 숙제를 다 냈거든 프린트에.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안 가르쳐놓고 숙제 내면 어떻게 막 이럴까 봐. 그래서 여기는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개짜리 한 번만 해볼게요. 3개짜리. 3개짜리는 이런 조건이 나온다고. 왜냐면 3개가 동시에 겹치면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요? A하고 C하고 겹치지 않지. A하고 C하고 겹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전체가 있으면 전체 박스도 해주시고 근데 전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A가 11 얘가 10 얘가 7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A하고 B하고 합집합이 16이야. 두 개 더하면 뭔데? 21이잖아. 몇 개 오버됐어? 5개 오버됐죠. 그러면 여기다 5 쓰고 그 다음에 순수 A 6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12야. B하고 C하고 더하면 17이잖아. 몇 개 오버됐어? 5개 오버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5개. 순수 C, 2. 그럼 여긴 뭐야? 여긴 빵이네. 요렇게. 오케이? 재밌죠?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말로 나온 걸
식으로 바꾼 다음에 풀면 똑같아. 근데 굳이 뭐 식으로 바꿀 필요 있나? 그냥 여기서 바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몇 명인지만 보시면 돼. A, B 두 과목이니까 얘는 A, B 두 개짜리야. 이렇게 쓰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체 몇 명? 50명. A 몇 명? 30명. B 몇 명? 25명.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애가 8명이다. 뭐야? 바깥애가 8명. 그럼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가운데 찾기였잖아. 그러면 50명 중에 8명이야. 그럼 이거 합집합이 뭐란 얘기야? 42야. 근데 니네 둘이 더하면 뭐야? 55야. 몇 명 오버됐어? 13명 오버됐잖아. 그러면 여기 17명, 여기 12명. 이러면 이제 대답 끝난 거지. 됐어요. 한 가지 유형. 얘만 마지막으로 합시다. 자, 50명 중에 영어를 좋아하는 애 23. 영어, 수학. 자, 이렇게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인데, 자, 50명인데, 영어를 좋아하는 애가 23명,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32명이야. 영어와 수학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여기,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매한가지입니다. 이 바깥의 최대값, 최소값. 똑같아요. 그게 뭔 뜻일까? 이 바깥에가 최대값이면 얘도 최대값이고, 바깥에가 최소값이면 얘도 최소값이에요. 왜 그럴까? 최대값이면 뭐야? 작은 놈이 큰 놈한테 속하면 되잖아. 그래서 쑥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우리 다들 영어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하잖아. 들어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맥스가 몇이야? 23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이 바깥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32명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잖아. 몇 명이야? 18. 얘가 바깥의 최대값이야.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야, 얘네 둘이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얘네 둘이 더하면 뭐야? 55야. 전체가 50명인데. 그러면 일단 최소 5명은 겹쳐줘야 말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5명이면 이거 꽉 찬 거지. 그럼 이 바깥엔 뭐겠어요? 0이죠.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야.